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제가 차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앞으로 좀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차트를 처음 접하게 되면 볼 수 있는 요 캔들 차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차트라는 삼성전자를 검색하셔가지고 차트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캔들 차트를 보게 됩니다. 캔들 차트에 되면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지금 네모 박스로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시를 한번 눌러보시면 뭐 여기 이렇게 중요한 공시들이 뜨게 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제하면 이제 공시에 대해서 누르면 이제 중요한 공시들이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해지하면 없어지고, 외인 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보시면 이제 외인 지분이 점차 이렇게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플러스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누르면 기간이 더 이렇게 길어지고요. 이제 플러스 되면은 이제 확대가 되니까 더 좁은 구간에 이제 그런 기간의 그런 변동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그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거래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1, 2, 4, 2, 0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날 하루에 이제 거래가 얼마나 주식을 사고 팔았냐 그 거래량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요 캔들 차트가 하루하루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일봉이면 요 캔들 차트 요 하나가 이제 보통 빨간색이면 상승을 의미하고 이제 파란색이면 이제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캔들 차트라고 불리는 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이제 일봉에서는 하루를 의미하는 거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요 한 개의 봉이 이제 봉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봉이 한 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주봉으로 하면 이렇게 일봉에서 보시면 2019년 5월이었다가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똑같은 화면이지만 이제 한 개가 의미하는 게 한 1일에서 이제 한 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제 오랜 기간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월봉으로 나타내면 이제 한 개가 이제 한 개의 봉이 이제 한 월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기 요 한 칸에 1년이니까 12개의 봉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형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캔들 형식의 이런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캔들이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누르면 바뀝니다. 라인 뭐 이렇게 해서 바뀌는데 라인이 이제 간략하게 선으로만 보는 거죠. 선으로만 보는 거고 삼선 전환 뭐 이런 거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라인과 로그는 뭐 로그 형태로 보면은 뭐 그런 뭐 어떤 이렇게 로그 값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변동 폭세 그런 것들 비율을 더 볼 수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뭐 안 보고요. 보통 이제 초보하시는 분들은 그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캔들 같은 걸로 보시다가 이제 라인 같은 경우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중심 추세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보조지표 같은 것들을 보일 때는 이제 차트 형식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오버레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레이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이동평균을 하면은 이제 이동평균 선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걸 위주로 한번 눌러보는 건데요. 이제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이상한 형태의 띠 같은 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면 없어지고요. 이제 매물 분석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 같은 거 지금 체크돼 있으니까 나타나죠. 그 다음에 MACD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RSI
이런 것들도 하면 이렇게 RSI라는 지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릴 거니까요. 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캔들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상승을 한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락하는 것을 내거든요. 근데 뭐 빨간색과 파란색의 모양이 왜 이렇게 다 다르냐라는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요렇게 여기서 지금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으로 설명되는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PPT 파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모양이 이렇게 빨간색이다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요 부분을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몸통이라고 하고요. 이제 뭐 책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말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요런 이 위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부분, 요 부분을 이제 보통 뭐 윗그림자, 요 아랫부분을 뭐 아랫그림자라고 뭐 제가 본 책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파란색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주가가 어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시작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날 시작.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제가 지금 가리키는 이 빨간색 몸톤의 여기 시작이라고 적혀 있는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해서 하루에 끝날 때 주가가 여기 끝이라고 하는 이 몸통의 윗부분으로 해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작이 이제 10,000원이었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시작을 했다면 여기는 11,000원인 거죠. 끝. 그래서 시작은 10,000원에 시작해서 11,000원에 요 몸통 크기만큼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몸통은 실제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몸통의 바닥에서 시작해서 몸통의 끝에서 시작했다. 여기가 10,000원이라면 11,000원이란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몸통의 이 윗부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은 반대로 요 몸통의 이제 바닥인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똑같이 시작을 10,000원에 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주가가 이렇게 여기가 끝이니까 이제 9,000원에 뭐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10,000원에 시작을 했으면 여기 9,000원에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몸통을 해석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몸통에 여기서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요 몸통의 위에 끝난 거고, 그래서 이제 상승으로 빨간 몸통 상승이 되는 거고, 이제 파란색으로 같은 경우는 이 몸통의 윗부분에 시작해서 몸통의 아랫부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윗그림자라고도 하는데 뭐 윗꼬리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꼬리라고 말하는 게 더 이제 개수가 적으니까 제가 이제 말하기 편하게 윗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윗꼬리와 도대체 이 아랫꼬리는 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시작 부분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은 끝날 때는 여기서 딱 장 끝날 때는 끝났겠지만 하루 종일 이게 주가가 9시에서 3시 장이 끝나는 3시 반까지 이렇게 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변동폭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10,000원이고 여기가 11,000원이라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12,000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9,000원이고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제 10,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뭐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최대 끝이 이제 여기가 12,000원이고 여기가 이제 9,0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이 주가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이제 크게 변동했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났겠지만 하루 동안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움직였던 경계를 표시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윗골이라고 아랫골이라고 의미를 많이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것보다 이거는 이제 꼬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 같은 차트는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주가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른쪽 게 더 변동이 심한 그날 주가의 변동이 심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차트 같은 경우는 변동이 보시면 딱 보셔도 이렇게 요만큼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변동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주가 변동이 그날 주가 변동이 심했으니까 이제 매수와 매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힘싸움이 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의 힘이 뭐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는 것은 위로 갔다는 경우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고요. 아래로 이만큼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매수하는 사람이 많았던 적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던 적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위로 올라갔을 거고요. 이렇게 막 떨어졌을 때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것들을 엿볼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거와 비교했을 때는 뭐 올라가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매도하려는 거는 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힘싸움이 이제 컸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런 힘싸움이 적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근데 웃긴 게 뭐 그런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고 그냥 이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매수와 매도하는 사람들의 힘이 셌다. 뭐 이거는 힘이 작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또 이거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 그런 시장 하루 전체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인위적인 것이고요. 뭐 그런 해석이나 한 것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차트를 해석하는 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또 뭐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이거랑 똑같은 시작과 가격에 이렇게 끝났지만 이게 변동폭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왔지만 이거는 더 많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같은 경우도 이렇고요. 뭐 반대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한 것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냉성돼 있으면 여기서 주가가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위에가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만 했는데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끝은 이렇게 난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모양이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밑에서 시작을 해서 한 번도 시작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렇게 밑으로 가는 요 작대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랫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하락 없이 상승만 계속 그러니까 시작가보다 계속 높은 가격에 거래되다가 이렇게 여기 이 가격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 윗꼬리가 이렇게 짧으냐 이렇게 짧으냐 또는 윗꼬리가 이렇게 기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짧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손해를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보통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도 여기서 산 사람도 끝이 여기서 났으니까 이득을 났겠죠. 근데 여기서 산 사람도 끝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득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이 윗꼬리 뭐 이런 부분에 산 사람들은 끝이 여기니까 이제 손해본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윗꼬리가 짧으면 이렇게 짧으면 윗꼬리가 짧으면은 이런 차트 모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손해본 사람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되면 요, 이, 요 몸통에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이득을 받겠죠. 왜냐면 뭐 이런 데서 샀다고 하면은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날 이 주식은 하루에 이제 뭐 플러스로 끝났지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지만 장중에 어제 오르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런 가격이 윗꼬리 이 부분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 산 사람들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다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또는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뭐 많이 해석을 하시고 하시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저도 뭐 틀리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어차피 회사의 뭐 어떤 펀더멘탈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보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시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끝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웃긴 게 주가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지만 이런 경우는 플러스가 난 사람이 많이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주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끝났는데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해를 봤죠. 왜냐면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이게 뭐 10,000원이거나 이제 9,500원, 뭐 9,300원에 샀어도 9,000원에 끝났으니까 손해를 봤죠. 근데 하루 중에 이만큼까지 떨어졌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8,000원입니다. 8,000원에 샀던 사람은 9,000원에 끝났으니까 이제 1,000원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득이 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날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뭐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한번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해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기본 이념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캔들 차트를 이해하는 법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끝난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몸통이 없지 않습니까?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위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 가면 마이너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요렇게 요 정도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캔들 차트에 대한 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뭐 봐서 어떤 차례가 돼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뭐 말씀드린 RSI나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러 오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